오늘은 책 받으셨나요? 왔나요? 네. 이 책 샀는지 한 달 전에 샀는데 놔두다가 이번에 딱 선택해서 읽어봤더니 역작이요. 참 소개하기 잘했다 이런 싶은 책이고 정보량이 많습니다. 공부할 게 많은 거죠. 이 책은 지구의 깊은 역사라 해서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볼 때 항상 도입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 안목이나 이 실력이 얼마나 늘까 항상 그런 욕심을 내야 돼요. 다른 욕심도 뭐 좋은 욕심들이 많은데 공부는 욕심을 내야 돼요. 여기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 정보량이 많은 걸 강의 때 하겠죠. 1단위 정보량, 그 다음에 10단위 정보량, 그 다음 100단위 정보량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1단위 정보량은 하나에서 많게 한 4-5가지, 10단위 정보량은 한 10개 정도에서 뭐 한 20개까지. 그래서 지금 이 책은 100단위 정보량이에요. 100단위 정보량은 우리가 공부하다가 그렇게 많이 못 만나요. 대표적인 게 주기율표입니다. 완벽한 100단위이고 그 다음에 100단위 지식이 해보면 유럽사 중에 불란사 같은 거 복합적인 거 한 100단위 정보량이에요. 근데 이 책은 100단위 정보량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단위 정보량은 대하소설처럼 등장인물이 한 100명쯤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 이거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단위 정보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조선시대에 뭐 당쟁이 막 벌어졌다 합시다. 동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붕당이 막 일어났는데 양편에서 30명이 막 논쟁을 하고 수십 년을 싸운다 합시다.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쪽 편에 30명, 이쪽 편에 30명 막 다투는 때 그 전체 드라마를 우리가 나중에 기억하려면 그 30명을 이렇게 ABC라고 할 수도 없고 자다, 가다, 그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저도 강의 시간에 가가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한두 개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역사적 팩터 중요한 아주 디테일한 게 들어가고 변수가 굉장히 많은 30명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영국사의 장미전쟁 같은 거, 백년전쟁 같은 거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거는 뭐 거의 100단위에 준하는 정보량이거든요.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안 해봤어요. 예.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거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월맹, 4.20, 호치민, 쌀국수 없네. 없어요. 앙코르는 베트남이 아니지. 앙코르는. 자, 그러면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말타기,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게르 뭐가 있어요? 네, 없어요. 근데 만약 몽골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잔나바자르라든지 뭐 뭐 온갖 이름들 있잖아요. 쭉 하면 완전히 디테일이 되고 살아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단위 지식 때문에 이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5명이라도 기억하는 게 이 책을 일주일 읽는 것보다 이 책의 등장인물 5명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안 배웠죠. 뭐 내용을 알면 되지. 핵심 주제를 파악하면 되지 그랬죠. 근데 핵심 주제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역사 같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그 사람 이름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이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 관계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게 되죠. 흐릿해져. 어떤 사람은 불특정 다수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를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역사 공부 잘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핵심, 내용, 주제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핵심 주제 내용은 누가 갖고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뭐가 갖고 있냐면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역사라는 건물망의 마디코입니다. 마디점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건물의 교차로입니다. 마디점이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죠. 정확히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하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최근 내가 어떤 강의를 했는데 그랬어요. 역사에서 만약에 왕 이름하고 그 시대 연도를 빼버리거나 뭐가 남느냐고 없어요. 그런데 되게 황당하게 연도하고 왕 이름 암기하는 걸 아주 주의식 교육이라고 낙인 찍히고 창의성이 반대된다고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백단위 지식. 이 책 안 읽어도 좋아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 5명만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이름 기억할 수 있으면 이 책 읽은 것보다 낫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은 방대한 드라마입니다. 일단 이 책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돼요. 구체적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년도, 대략 몇 년도에 활동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도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만이 돼요. 그리고 연도하고 이름만 알면 더 이상 알 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인간이 등장하는 어떤 학문에도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이 어떤 데 활동했는지 연도하고 이름을 알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오늘 강의 사실 주제는 이겁니다. 쭉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름하고 연도만 알면 이 책을 다 이해하는 거고,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인간이 등장하는 모든 책은 그 사람이 언제, 그 사람 이름 두 가지만 있다. 자, 이름부터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뷰퐁입니다. 뷰퐁. 혹시 들어봤나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아주 공부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쯤 뭐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느낌 들게 뷰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누가 있나 하면 부허. 어렵습니다. 부허. 참. 부허. 그 다음 누가 있나 하면 아위. 뭐이? 아위.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허튼. 요 내 이름 암기하는, 보여? 이 내 이름 암기하는데 여러분들이 1시간을 보내도 아주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보낸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뷰퐁, 뷰평, 부허, 아위, 허튼. 모르겠다. 안 붙는다. 그럼 뭐죠? 내가 왜 이렇게 적었겠어요? 이 공통점 찾아라는 거야. 두 단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일부러 모았던 거 아닙니다. 봤더니 뷰퐁, 부허, 아위, 허튼. 아위? 사람 이름 같지도 않는데. 허튼? 약간 영국 사람 느낌 나네. 부허, 모르겠다. 뷰퐁. 이건 두퐁 회사 이름 아니야? 하여튼 모르겠다. 자,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이 사람 이름을 알았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암기할 만합니다. 뷰퐁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18세기에 이 사람 뷰퐁이 썼는 책이 13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했대요. 이 책 하나만 파는 전문 서점이 있을 정도로 이 뷰퐁이라는 사람은
혹시 프랑스에 가면 꼭 이 사람 동상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그 사람 뷰퐁, 동상,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동상이 있다면 대단하죠. 부호 모르겠어요. 아위, 자 하겠습니다. 뷰퐁은 자 먼저 아는 사람 이름 나오면 이제 아 하시면 됩니다. 뷰퐁 약하다. 뷰퐁 이 뷰퐁하고 항상 그 공부하실 때 동시대에 이름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같은 해 낳는 사람이 있어요. 닌네. 오이 야나라. 아 야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야라면 안 돼요. 세계사를 바꾼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예. 이 닌네 뷰퐁 닌네가 언제 태어났는가 그것만 기억하세요. 언제 태어나면 1707 1707 예 같은 해 태어났어요. 뷰퐁하고 닌네가. 자, 두 번째 누가 있나 하면 베르너. 뭐 이건 무슨 오페라 아리아 불렀던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음악가 이름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베르너하고 누구가 같은 시대에 있었나 하면요. 괴테. 오이 이 사람 알아. 괴테는 알아. 뷰퐁하고 괴테가 예,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언제냐면 1749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납니까? 한 작년도 한 6개월 전에 강의할 때 요 꼭 연도 이해해갖고 제가 만든 유명한 공식입니다. 6공식 두 문자인데 뭐냐면 그 영화 시작할 때 Q 하잖아요. 촬영할 때 Q, 퀴, 나스, 홈, 1769. 자, 내가 이거는 좀 공유중지하고 내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한번 보세요. 큐 나스 홈 지금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야. 이야기들 뭐 그래 들었어. 자, 이 지금 청중이 큐 나스 홈. 정우현 선생, 김우현 선생 기억합니까? 큐 나스 홈. 우리 가장 아니, 열심히. 기억 못합니다. 그래, 솔직히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실력을 늘려면 큐 나스 홈 내가 이야기했어요. 큐 나스 홈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하죠. 예.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요. 지질학이가 그 전에 한 4, 5개월 전 할 때 큐 나스 큐가 뭐냐 하면 큐비에 나는 뭐냐면 나폴레옹 서는 뭐냐면 스미스 홈은 뭐냐면 홈을 바꿔갖고 홈을 했는데 홈은 누구냐면 훔볼트예요. 홈은. 그래서 큐 나이스 홈 이렇게 안개라 그랬잖아요. 큐 나이스 홈 평생 안 했지. 예, 이제 들어봤다 그러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이.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오늘 강의 주제는 책 한 권을 일주일 읽지 말고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 5명만 기억하면 다음 공부 때, 지금 이처럼 다음 공부 때 도움이 돼요. 실력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책 다 읽고 다 이해했고 뭐 실력이 늘어났다 하지만은 여기 있는 등장인물 5명이나 30명이라도 기억을 못하면 리셋돼 버려요. 흔적 없이 사라져요. 네, 우리가 평생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벌써 탈피한 지 한 10년 됐는데, 안 그래요.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면 그것을 기억할 팩터 적어도 4-5개를 추출해갖고 해요. 어떤 공부를 했는데 기억할 거가 없었다면 그건 시간 날린 겁니다. 예. 큐 나스홈. 오늘 강의 2시간 반을 다 잊어도 좋아요. 다시 한번 큐 나스홈이 1769년도에 큐비에 나폴레옹, 스미스, 그 유명한 훔볼트가 태어난 해라고 알고 있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나중에 이 하나의 지식이 여러분들 한 서너 시간 강의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링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옷걸이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나가요. 자, 닌네 알잖아요. 닌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또 닌네 모르는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자,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닌네를 한마디로 표현해줄게요. 그때 닌네 18세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God created
닌네 어레인지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신은 창조했고 닌네는 분류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신은 창조를 했고 닌네는 그 창조물을 분류했다. 여러분들 식물학자, 동물학자가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모든 연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단백질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단백질 하나하나 이름 붙이면 무슨 식으로 해요? 로마 이름 붙이잖아요. 학명을 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린네 명명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유럽의 지성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신은 창조했고 린네는 분류했다. God created, 린네 arranged. 네, 그 린네가 태어난 애가 1707년이라는 거. 그리고 부퐁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금 날 알게 돼요. 뒤에 설명합니다. 부퐁은 누군지 모르지만 닌네하고 같이 태어났고 또 이렇게 기억되는 게 닌네하고 평생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닌네가 얼마나 부퐁을 싫어했나 하면 무슨 그 어떤 식물, 안 좋은 식물 이름에다가 부퐁리스인가 뭐 이렇게 이 학명을 붙여서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이 평생 앙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퐁은 불란서에 가면 동상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30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 권 시리즈를 30권을 썼는데 30년 동안 30권을 쳤어요. 그 책이 18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박물지요. 다른 이름으로 박물지가 뭐냐면 History of Us, 지구의 역사인가 그래요. 박물지요. 이 박물지라는 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박물관이란 말 알죠? 박물관이란 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 잡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썼는 원래 이 사람이 50권을 타케수레가 썼는데 일생의 역작이에요. 그중에 이 사람 30권을 썼어요. 그중에 한 권에 들어가 있는 유명한 게 뭐냐면 신기원이라는 용어입니다. 뭐에 신기원을 이루었다는 들어봤죠? 요즘 또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말 써요.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뭐 하면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요. 오늘 신기원이란 말 그 뜻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백본 구조예요. 경도와 위도 같은 거예요. 지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경도와 위도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떤 시기에 무슨 활동했는가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이 살았던 장소하고 그 사람의 연도는 바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항해하는데 지식의 세계에서 경도와 위도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큐 나스 홈 기억 못하면 안 돼요. 네. 큐 나스 홈 공유. 자 됐죠? 공유됐죠? 네, 됐어요. 자, 또 한 사람 더 나갑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다윈, 오이. 이 사람은 다 알지. 다윈. 다윈하고 같은 해 태어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링컨이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링컨. 이게 언제 나온 보세요? 1807년이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보이잖아요. 뭐가 보인다? 자, 이 1707년에서 1800, 100년 사이에 이 위대한 인물들의 전체가 보이잖아요. 연도도 보이고, 예, 다. 이게 태어난 해입니다.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가면, 부퐁은, 자, 부퐁부터 설명드릴게요. 뷰퐁.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린네하고 상백이었는데, 예, 이 사람 책 이름을 알아야 돼요. 박물지요, 박물지. 박물지라는 책인데, 이게 지금, 이게 30권. 여기서 뷰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기원이라는 용어예요. 새로운 기원을 이루었다는 말인데, 이걸 EPOCH, 에폭. 굉장히, 이게 바로 고생대, 중생대 할 때 시대를 구분할 때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지질학 할 때 에폭이란 말 씁니다. 자, 그 다음 알아야 되는 용어가 수성론하고, 오늘 주제입니다. 수성론하고 화성론을 알아야 돼요. 이 책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암석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수성론하고 화성론인데
수성로는 물에서 만들어진다.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화성로는 마그마에서, 불에서, 그때는 마그마는 개념도 없었어요. 용암. 불에서 만들어진다는 화성론인데, 이걸 추상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수성로는 누구냐 하면, 여기 나왔던 베르네예요. 베르너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베르너. 그 다음에 화성로는 누구냐 하면 허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턴은 베르너부터 이야기하면 베르너에 일단 2명의 수제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르너에 2명의 수제자. 그 베르너 어느 시대 때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요때 태어났으니까 대략 감 잡아야 돼요. 베르너의 이 1등 수제자가 누구냐면 부어라는 사람이에요. 어디 나왔죠? 부어. 또 나왔죠? 일단 요 4명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르너의 수제자가 드디어 그 유명한 누구냐면 훔볼트예요. 훔볼트는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예, 훔볼트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성론에 또 굉장한 옹호자가 누가 있나 하면 바로 괴테가 있어. 괴테가. 요렇게 죽었어요. 제자인데 괴테가 있어. 괴테가. 괴테의 그 파우스트 알죠? 그 유명한 파우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파우스트가 수성론자고, 메페도 멤피스가 뭐 있죠? 그 악마 나오는 거. 메피도. 그 악마가 누구냐 하면 화성론자로 나와요. 그런데 게테 파우스트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즐기려 하면, 그 뒷내막을 하려면 바로 이 수성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강의 시간에 많이 하겠죠. 게테는, 이거 빨간 거 찍어줄게요. 게테는 광물을 3,000전 모았어요. 3,000전. 저 빨간 거 적으면 이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잘 따라와 보시면 돼요. 네, 됐죠. 3,000점이나 모았어요. 광물을. 광물학자입니다. 그래서 괴사이트라는 광물 이름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허트는 이 수제자가 누구냐 하면, 허트는 이 허트는 수제자기라고, 이 사람을 완전히 다시 일으켜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이엘입니다. 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벌써. 네. 이 18세기에 유럽을 주름 잡은 2명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벌써 나이엘하고 훔볼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나이엘한테 영향을 받은 2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월리스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윈이요. 이제 다윈의 계보를 이해하셨나요? 아마 18세기 유럽을 이해하는데, 이 과학 분야에 특히 지질학, 지구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훔볼트, 라이엘, 다윈 이 관계고, 이걸 이해하려면 베르너하고 허튼을 이해해야 되고, 이걸 이해하려면 수성론하고 화성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다윈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훔볼트, 라이엘은 조금 공부 좀 한 사람들 다 너무나 위대한 영웅들이니까, 위대한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엘이 다윈하고 훔볼트한테 선물한 게 시간성을, 영원한 시간의 영원함을 선물하죠. 시간을 선물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이란 말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허터는 또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영국 에딘버러의 계몽주의자들인데, 요 사람들을 기억해놔야 돼요. 전체로. 이 영국 에딘버러라는 도시, 스코틀랜드 있죠. 에딘버러의 이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이비드 훔. 서양 철학에 많이 나오죠. 이식론의 흉.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 그 다음 누구냐 하면 블랙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블랙잭의 조수가 누구냐 하면 제임스 와트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딘버러 그거의 계몽주의가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하고 관계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알죠? 전기기관이 이 산업혁명하고 연결되는데 이 허튼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요. 허튼의 수성론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뭘로 되느냐 하면 다른 표현으로 격변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나 하면 동일론. 예. 여기 뭐냐면 이게 바로 주장한 게 큐비에입니다. 예. 큐비에는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를 할 정도로 대단한 밸런스의 비교 해부학자죠. 어디 나오죠? 요게 큐입니다. 여러분들 큐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큐비에. 동일성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이론은 지구 이 지층이 태적 화강암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이 순환하는 것이 영원히 순환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순환한다 이거요. 동일한 이 자연 과정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전기기관 그래서 이게 자연 기계라는 개념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성론, 하성론, 격변은 이걸 균일론이라고 해요.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까지 가는데 지금 핵심 등장인물을 좀 더 이야기하면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먼저 이태리의 지질학자 그룹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태리에 스테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네. 이 아두이노가 광물을, 암석을 1기, 2기, 3기로 분류했어요. 1기, 2기는 알프스 산에 난 강물에 주로 암석에 관련되고 3기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1기, 2기 용어는 사라졌는데 요 3기 암석은 남아갖고 우리가 신생대 상기란 용어 속에 남아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일은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전체를 그 지질학에서 현장 답사 이 계열의 현장 지질학자들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모로, 그 다음에 게타르, 그 다음에 데마레, 그 다음에 소시르. 네. 자, 이게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야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로는, 산토리니 알죠? 산토리니 화산섬을 연구를 하면서 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제1산, 제2산으로 구분했어요. 게타르는 블란서 지질도를 그려요. 데마레는 굉장히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게타르가 블란스 지질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블란스 지질도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 대마레가 중요한 거는 불란서에 그 중부지방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베르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오베르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지질학도 뭐라 그러냐면 수성론자의 무덤이라 그래요. 오베르뉴 지역이. 뒤에 나 다 보여줍니다. 제가.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수성론, 하성론을 다시 얘기 전체로 만든 소시르는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알프스 조산 운동을 연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알프스를 14번 종단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 행화석곡이라는 석곡 중에 행화석곡을 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오버 트러스트라 그러는데 저 지질박물관에도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보입니다. 이걸 위해서 알프스 산맥의 그 암석이 어떤 식으로 생길 수 있는가를 유출을 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등산하는 사람들 알피니스트란 말 하잖아요. 유럽에서 본격적인 이 산악 등산이 이 소시를 통해서 됩니다. 이 단순한 지질학자를 넘어선 문화사 쪽으로도 볼 만한 사람입니다. 소시르는. 근데 언어학자의 소시르가 있잖아요. 그 사람 아닙니다. 이 알프스 몽블랑을 인류 역사상 3번째로 등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슈르가 상금을 붙여갖고 인간은 최초로 이 소슈르에 그 상금을 붙여갖고 소슈르가 알프스 몽블랑을 사람들 올라가도록 현상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는 사람하고 수정 제차는 두 사람이 몽블랑을 먼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올라간 사람이 소슈르입니다. 소슈르는 그 올라가갖고 기압도 재고 과학 측정을 4시간 하다 내려오는데 하여튼 중요해요. 현장. 자, 오베르누 이쪽에 왜 수선 원자의 무덤이 있냐면 오베르누는 현무암지대입니다. 화산지대입니다.